전당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대표의 어찌 보면 선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약간 지금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민주당 패널들 입장을 다 들어보면 정청래는 지금 거의 완패야. 내가 봤을 때 컷오프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해. 솔직히 지금 5명 중에서 3명 컷오프, 3명 남기고 이제 2명 컷오프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내일인가요? 내일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컷오프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정청래 후보의 어떠한 좀 그러니까 당원들 사이에서의 지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정청래 후보가 지난 주말에 기타금 얘기를 잠깐 했어요. 후원금 얘기를 했어요. 후원금 얘기를 했는데 후원금이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비었나 봐요. 근데 이게 본인이 2천만 원만 모금을 더 하면 되는데 그 주말 사이에 3억 8천이 들어왔다고 하는가요? 3억 8천이 들어왔대요. 네. 와, 부럽게 부럽네요. 요거는 이제 그 전형적으로 정치권에서 세력 과시를 위한 발언인 거죠. 여기서 좀 더 한 발자국 나가면 3억 8천이 이게 그 소액들이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다액이 들어왔냐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아마 정리가 아직 덜 돼가지고 그 발언까지는 안 나간 것 같은데 환급하면서 본인 또 SNS에 올리겠죠. 뭐 이 정도 환급하셨고 그리고 전당대회 시작하면 그 또 모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또 얼마 만에 돈이 찼다라는 거에 본인 세력 확장인 거고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여의도 돌아다니거나 혹은 지역 정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김민석에게 줄을 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1인 1표제에 아직 그 지역 정가에 줄을 서는 이유는 과거 대의원 제도가 있을 때 지역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이 대의원을 임명을 하니까 그 대의원이 일반 당원 한 표보다 17표를 갖고 있으니까 지역위원장을 잡고 가는 건데 이번에 1인 1표제에서는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친청계를 인증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본인한테 이제 그만 보내도 되니까 한도 초과를 했으니까 법정 한도 초과가 됐으니까 본인한테 그만 보내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과연 거론당한 분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근데 좋아하죠. 그 좋아하나요? 여기는 팀이에요. 네. 아니 근데 난 최민희 의원 이해가 안 가. 저번에 박성태 나와가지고 친청계라고 사회자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친청계예요? 이렇게 좀 부인을 하시던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놓고 편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오는 모습은 친청계가 맞고요. 저는 약간 그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잡히지 않는 것들을 당원들 중심으로 봐야 될 텐데 전당대회는 좀 다른 영역의 게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김어준 씨 뉴스공장 아까 다스베이 단가에 유시민 씨가 나와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시민 씨에 대한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나서 김민석 전 총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영상을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야 김어준도 돌아섰다. 결국 게임 끝났네 하고 하루 이틀 방송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저는 과연 그렇게 쉽게 끝날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유시민 씨 회군하고 난 다음에 매불쇼에 나갔잖아요. 매불쇼 나간 거 제가 1시간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냥 유시민 씨에게 장만 깔아준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웃으면서 비판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 이렇게 쫙 깔려 있더라고요. 이분들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식의 메시지를 발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쭉 보고 나건데 이 판때기가 그렇게 쉽게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실제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약간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들어서 가장 부정적인 이슈 하나는 보안수사권 문제. 그렇죠. 이게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그게 이렇게 확 흔들렸던 게 가장 본인한테는 안 좋은 케이스로 갔던 거지만 그걸 빼고 난 전반적인 판때기 구조는 정청래 전 대표가 해볼 만한 구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진짜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우리 주제는 없는데 아니 지금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 그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전당대회 전에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당 내에서는 지금 거의 이제 다 돌아섰다. 보안 수사권 유지로. 근데 본인들은 폐지로 이제 입법을 해버리게 통과시키겠다.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법사위만 통과되고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될 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 그래 저 사람들 그냥 방송에 나왔으니까 지지자들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뭐 자기들 통과시키든 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만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제가 생각이 좀 틀렸나?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비겁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패널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보안 수사권 문제는 폐지까지는 못 갈 거다. 네. 아니 자기들이 입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밀어붙여 놓고는 폐지는 못 갈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네. 부담되니까 뭐 그래도 안 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사실 그랬으면 아예 발의를 안 했어야죠. 저렇게 발의하면서 뭐 보안 수사권 있다 그래가지고 보안 수사권 없다 그래서 장윤기가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면서 이제 내놓고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 이전 플레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아예 폐지를 할 거면 폐지를 하고 아니면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거기에 최대 피해자 그런 민주당이 비겁함의 전당대회에서의 최대 네. 피해자는 저는 김민석 전 총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심지어 장윤기 사건이 터졌는데 그렇죠. 자기들은 시종일관 똑같은 목적을 갖고 가는 겁니다. 유시민 씨도 똑같아요. 근데 김민석 전 총리는 왔다 갔다 하다가 총리를 지면서 우리 폐지 이러고 나왔는데 네. 그리고 지금 말이 없잖아요. 없죠. 말을 할 수가 없죠. 총리를 지면서 우리 정부 입장 폐지거든요 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비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최대 피해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서울시장 선거를 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왜 졌냐고 분석하면 1번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당무 개입 때문에 그렇죠. 2번 정청래 당대표가 무능해서 네. 3번 정원호 후보가 까미 안 돼서 네. 뭘 선택할까요? 민주당 사람들 전부 3번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비겁하게. 네. 3번에서 뭐가 제일 부족했어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해요. 어정쩡했다. 부동산 문제건 뭐건 선명하게 각을 세우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정원호 후보가 중도 보수 쪽의 외연 확장을 노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시 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비스무리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네. 정책도 다 베낀 거 아니냐 싶을 그렇죠. 정도로 네. 각이 안 서고 흐물흐물하게 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부자 몸조심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선거판이랑 지금의 전당대회 선거판에 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이 정원호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랑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부자 몸조심.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기 얘기가 없어요. 여기저기 눈치 보고 뭐가 조금 더 표가 될까. 네. 근데 이런 게 서울시장 선거처럼 중도표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이게 판이 갈리는데 전당대회처럼 핵심 지지자들과 당원이 선택하는 데서는 더 분명하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캠페인 잘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막 보수가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나면 분열돼 갖고서는 보수가 응원한다가 아니라 네. 캠페인 자체에서 게임이 안 되게 잘 못하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가. 우리 김성일 최고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MBC 라디오에. 그래서 산토끼를 잡아온들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서면 총선과 대선이 무망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결집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김병민 전 부시장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 주말 사이에는 또 이런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감성에 저는 정말 약간 감성 모드의 소프트한 또 캠페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민주당에도 계셨었고 또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서 이 선거를 접하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선거 캠페인 어떻다고 보시는지? 잘해요. 네, 매우 잘합니다. 네.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하고 있죠.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 여권 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네. 지금 그분의 반대 의사를 펼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전에도 사실 박찬대 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당시 후보로 나왔을 때도 네. 명픽이 누구냐 뭐 얘기는 있었으나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선 박찬대를 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그거 뚫고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확실하게 타겟팅을 했어요. 아까 좀 전에 이제 김병민 부시장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누구를 이제 상대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타겟팅이 됐고 그걸 세그먼트를 했고 네.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았어요. 네. 그거에다가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다만 제가 김병민 부시장님하고 의견이 갈리는 건 딱 하나. 저는 김민석이 피해자로 보지 않거든요. 김민석 총리는 본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이 좀 잘못됐어요. 전략적으로. 네, 그럼요. 왜냐면은 네. 그거를 용기 있게 치고 나가서 부시지 않으면은 본인이 당선 못해요. 처음부터 야 이거 폐지는 안 돼. 비록 강성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검찰개혁 완수할 건데 폐지는 아니야. 목에 칼이 들어도 난 할 말은 해라고 가서 강성 있게 붙었으면 또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치를 봐가면서 아 이게 표가 여기서 더 되겠지, 저기서 더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요 말씀대로 굉장히 선거 캠페인 안 좋아져요. 예,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뒤에서 후원을 해도요 이렇게 가면은 갈 길을 잃습니다. 예, 선명성을 흐트러뜨려요. 보통 명필이 선거에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참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저한테 이제 민주당 내부에 있는 분들이 야 정청래 못 나와 맞아. 이미 그 얘기 끝나왔어. 되게 많았어. 맞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정청래가 지금 못 나오면 뒤가 있어요? 그분은 뒤가 없기 때문에 나옵니다. 내가 그래도 아 이미 끝났어 못 나와. 근데요 지금 가서 얘기 들어보잖아요. 야 회관이 반반이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야 1인 1표제가 야 이게 만만치 않더라. 이제 자기들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세등등했던 여당의 대표가 피해자가 돼 있어. 이 사람이 언더독이 돼 있고 이 사람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돼 있어. 근데요 선거에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고관여 제품일수록요 그 성능, 성비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그렇지. 마지막에 뭐 보고 선택하는 줄 아세요? 뭐예요? 마지막엔 디자인 보고 선택합니다. 아. 브랜드 가치 보고 선택하고요. 네. 이미지 보고 선택해요. 네. 즉 선거는 마지막에 가면은 감성의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정정래 대표가 하고 있는 이 감성의 영역, 전 이거 먹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 진짜 집요하게 이 부분을 딱 이제 잡고 딱 가고 있는 거네요. 정청래 대표가 어머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잖아요. 네. 그 쇼미더머니 4에 네. 그 송민호 네. 래퍼가 네. 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네.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했다가 우리가 다 송민호가 우승한 줄 알고 있어요. 어차피 네. 우승은 송민호. 네. 근데 송민호는 우승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알고 보니까 우승했어요? 베이식이라는 그 래퍼가 우승을 했고요. 네. 어쨌든 이 감성 자극을 해가지고 네.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원호와 김민석의 차이점은 네. 정원호는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본인보다 더 큰 선거를 나갔기 때문에 덧셈을 민주당 내에서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깜냥이 좀 부족했고 네. 박주민을 끌어들이던 뭐 누굴 네. 끌어들이던 근데 김민석 총리는 지금 뭔가 선명성은 없는데 근데 8월 17일 그 투표를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계속 덧셈의 정치를 하면서 눈덩이 굴리듯이 굴러갈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감성으로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뭐 어머니를 부르던 이게 통할 것인가 결국 김민석이 이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아, 감성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성이 아니라 이성 포인트로 짚은 거예요. 아. 어머니 얘기를 한 게. 왜냐하면 2016년도 문제를 끌고 들어왔는데 맞아. 이게 퍼즐처럼 다 맞춰봐야 되거든요. 네.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뭔 얘기를 했냐면 나는 결론을 내렸어. 맞아요. 라고 뭘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잘은 모르지만 큰 걸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걸 정치용어로 치환하면 정계 개편.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86 운동권 쓸어버리고 새 판 짜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힘줘서 한 겁니다. 왜 16년도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정청래 전 대표가 한 방에 컷오프 됐다니까요. 그렇죠. 강기정 컷오프 쫙쫙쫙쫙 다 컷오프 돼요. 네. 운동권의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 누가 외부에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한 칼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칼에 날아간 컷오프가 누구냐? 상상할 수 없었던 이해찬. 네.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면서 후원회장이 누구? 이해찬의 부인. 고 이해찬의 이제 배우자의 예, 망인이신 망인이 그 이해찬 이번- 부인이 하셨죠. 이번에 후원회장이 된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렇게 끌어들이면서 이쪽 영역을 세팅하고 이게 민주당의 뿌리고 정체성이고 정통인데 어디서 민주주의와 운동권 86 시대에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서 판을 엎으려고 한다. 이거를 선명하게 대립구도를 세팅한 이성의 영역이라고 저는 되게 봐요. 나는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적통 논란 그만 좀 하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적통 논란을 어찌 보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고 이해찬 총리의 어떤 부인 그 사모님을 자기 후원회장으로 모시면서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적통 논란을. 근데 이게 굉장히 먹힌다라는 얘기네요. 적통 논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쪽에서는 네. 김민석 총리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네. 내가 노무현 죽일 거다라는 말을 네가 했지. 그렇죠. 라는 거를 네.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전당대회 때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 심한 말을 소위 방송에서 누군가를 못 하더라고. 아무도 못하죠. 네, 네. 아무도 못하죠. 네, 그냥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던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적통 논란은 끝까지 갈 건데 이것도 역시 김민석 총리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적통이다 해서 이길 수 있어요? 네. 못 이겨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적통이 문제냐라고 하고 정말 뭐 386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고 깨부시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분의 캐릭터 아니에요? 예전 그 후단협 할 때부터 이게 그때 젊었을 때의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라서 이게 지금도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게 겹쳐 보이는 게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네. 누가 되든 한 8월 초쯤 되면 결국 네거티브로 가면서 17일 끝나고 추석 전쯤에 분당이 되지 않을까. 아이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네. 그렇게 민주당이 쉽게 분당이 안 됩니다. 아, 예. 돈이 많아요 일단. 이전에 이제 그 당에. 얘기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고 대통령 시절에 전임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이 됐던 것처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그리고 나서 분당이 또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런 아니야. 얘기가 좀 있죠.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분당을 걱정해야 되지. 아, 왜요? 분당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국민의 지지율 반등하고 있다고 아까 주장 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김민석 총리 입장이면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되면 분당된다. 그 분당하고 또 대통령 레임덕 온다. 우리 대통령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권 내 지지자들을 규합을 시킬 건데 그게 좀 약해요. 그 역할을 송영길 대표가 하고 있죠. 네. 네, 그 역할을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하는데 하여튼 뭐 좀 지켜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던가? 한참 남았네요 아직도. 아니 이제 10일 남았어 10일. 근데 우리가 매주 이 주제를 다뤄야 돼. 네. 모든 나라가 민주당 전당대회만 보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나도 차라리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금. 총선 공천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그 날로부터 전당대회 김이 확 빠질 거예요. 아.